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아침 7시 15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구독을 좀 눌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제 채널이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항상 구독자 여러분 또 구독을 해주지 않으셨지만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장시호의 협박에 굴복한 한동훈, 그의 주특기 죄 없는 사람 감옥 분위기가 다시 시작됐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자, 먼저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핵 잠수함에 탑승했다고 그래요. 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핵 잠수함에 탔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도발된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으로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제목엔 커다란 사진과 함께 이런 또 이 글이 있어요. 윤 대통령 미 핵 잠수함 승합, 미국 대통령 빼곤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북한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 핵 위협에 이렇게 미국이 핵 잠수함을 보내주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매우 이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위험한가 하면 북한의 핵 공격력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지금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이런 데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수함에서도 핵을 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미국에 가서 우리는 핵무장 안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하고 왔어요. 고마워서 북한이 미국이 핵 잠수함을 여러 번 보내줄게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핵 잠수함을 보내준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안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많은 신문들이 지금 박수를 보내고 죄송합니다. 핵 잠수함에 이렇게 한국 대통령이 미 핵 잠수함에 탔어. 북한에게 큰 억제력이 될 거야 라고 흥분하지만 우리는 냉정한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핵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도 핵무장하는 길이다. 근데 이번에 핵무장할 수 있는 길을 윤석열 대통령이 싹을 자르고 왔다. 미국에 가서. 저는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끊임없는 저의 주장입니다. 그것만이 한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 물론 미국의 핵 잠수함에 맡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은 항구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식인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박수를 치지만 아니야, 이것이 항구적인 방법이 될 수 없어 라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침에 들어온 소식 또 하나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월성 원전 폐쇄와 관련하여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기소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원전 폐쇄의 주범이 누구죠? 그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원전 폐쇄의 주범은 문재인이에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데, 주범은 안 잡혀가. 주범은 잘 먹고 잘 살아. 주범은 경호원 70명을 보내서 아주 아방궁 같은 데서 잘 보호해줘. 그리고 책방도 열었어. 거기서 사람 불러다 지금 공천에, 차기 총선에 공천까지 해. 주범은 끄떡없어. 이런 밑에 종범, 잡범들만 잡아넣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 안 돼요. 주범을 잡아놓지 않으면, 이렇게 종범만 잡아넣는 이런 관행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나라 발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건 뭐야? 문재인이 주범이에요. 근데 문재인이 주범은 못 건드려. 그러니까 매일 공무원이 누가 연락을 받았냐 안 받았냐, 왜 지하차도를 차단했느냐 아니냐, 공무원 몇 사람 감옥에 보내려고 그래. 절대로 우리나라 사고, 주범을 감옥에 집어넣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사고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의 문제는 주범은 잘 먹고 잘 살고 도망간다. 아니 호의호식한다. 엄한 종범 그리고 공무원 몇 사람만 감옥 간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차별성이 뭐가 있냐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난리 났어요. 이 조중동 그 다음에 이 신문에서는 어제는 또 해병대원도 하나 죽었더라고요. 수색하다가 난리 났어요. 지금 누가 전화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 왜 그 수문을 차단해내냐, 이 지하차도로 차단했냐 안 차단했느냐, 이것들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여러분 보셨잖아요. 미호천 강이 하나의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전부 다 잠겼다고. 강 기능을 못하게 만든 인간이 문재인이에요. 그럼 문재인 잡아놔야죠. 근데 공무원만 엄한 하급 공무원 몇 사람 잡아내려고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조중동이 합작하고 있어요. 지금 하급 관리 몇 사람 잡아놓고 끝내려고. 우리나라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수현도 죄가 있죠. 김수현보다 더 큰 죄는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법 카르텔 중에 가장 고약한 카르텔, 우리나라 카르텔 중에 가장 고약한 게 사법 카르텔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 카르텔을 유지하는 데는 돈이 필요해요. 돈을 어디서 끌어낸다? 심리 불속행에서 끌어낸다고 그랬습니다. 1년에 대법원에 들어오는 모든 사건, 형사를 제외한 민사, 가사, 특허, 행정소송의 80%, 만 건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리지도 않고. 자, 지금부터 그것이 얼마나 나쁜 제도인지를 여러분께 잘 보여드립니다. 자, 설명할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유언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거 읽을 수 없습니다. 유언장이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땅과 집을 준다라고 1심 재판부는 난 잘 보입니다. 난 잘 보여요. 이건 유언장인데요. 누가 누구에게 땅을 준다. 그리고 집을 준다라는 유언이라는 겁니다. 2심 재판부도 역시 난 잘 보이는데 판사가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력이 나쁘구만. 우리 판사들은 잘 보이는데 1심 판사들하고 2심 판사는 누가 누구에게 땅과 집을 준다. 이게 그거야. 참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력이 나빠. 이게 1심 판사와 2심 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저개발국, 우리나라처럼 미개국 판사가 아닌 문명국의 판사들은 이런 판례가 확립되어 있어요. 유언장에 명확하게 읽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문명국가의 판사들의 판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저개발국가, 우리나라 같은 미개국, 대한민국 같은 미개국의 판사들만 이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미개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럽 같은, 미국 같은 그런 문명국, 개화국, 문명국의 판사들은 명확하게 읽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유언장은. 그런데 우리나라 1심 판사, 2심 판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시력이 나빠, 머리가 나빠.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누구와 누구에게 땅과 집을 상속한다. 이게 글이야. 이게 우리나라 판사들 꼬라지입니다. 자기 눈엔 보인대요, 이게. 여러분 보여요, 이거?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게 누구에게 집과 땅을 상속한다라고 보입니까? 그래서 대법원으로 갔어요. 대법원에서 어떻게 하냐? 심리불속행. 이거 읽어보지도 않았어, 대법원에서는.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렸어. 재심을 청구했어. 또 버렸어. 안 읽어봤어요. 자, 대법원 판결문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문이에요. 그 유명한 조재현,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휘황찬란한 사람들이죠. 뭐라고 그랬냐? 대법원에 상고하고 또 재심했더니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법에 의해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한다. 이 사람들 허위 공문서 쓴 사람들이에요. 조재현, 민우수, 이동원, 천대엽. 왜? 나 허위 공문서 썼으면 되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특정한 사유를, 규정한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 안 읽어봤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거를 읽어봤으면, 자, 이 유언장에 이거 1심과 2심 판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상고 이유서를 읽어봤다면 이렇게 해야죠. 민우숙, 이동원, 조재현, 천대엽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읽어봤더니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떠서 기각한다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읽어봤어. 대법원의 상고를 할 그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안 읽어봤으니까 사유가 없으면 없는 거고 이유가 없으면 없는 거지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 안 읽어봤다는 자백이에요 이거. 그리고 쓰레기통으로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법원의 꼬라지예요. 허위 공문서 썼다니까.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으면 아닌 거고 이유가 없으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거나 저거거나 무슨 놈의 판결이 그네 안 읽어봤다는 거지. 그리고 너는 돈 물어내. 누구한테? 원고한테. 재판 비용 물어내. 이 사람은 지금 2번 피해 본 거야. 이 사람은 피해를 어떻게 받냐? 1심 판사 때문에 피해받고 2심 판사 때문에 피해받고 대법원 판사 때문에 피해봤어. 그런데 소송 비용을 또 내야 돼 이 사람이. 근데 법원에서 소송 비용을 자꾸 높여줘. 왜? 변호사하고 공생관계에 있어. 그래야 변호사들이 끄떡 안 하니까. 하도 답답해서 뭐 했냐? 대법원 판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세미나를 했어요. 지난번 목요일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했어. 지난 목요일날. 그랬더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깜짝 놀랐어. 얘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거 막 공개 변론하자라고 난리치니까 헌법재판소가 아이 그거 야 기각 이 건 가지고 헌법소원에 가서 심리불행 불속행이 이게 헌법 위반이다 라고 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화들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 문혜숙 변호사가 세미나 하면서 이걸 공개 변론해야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 헌법재판관이 그냥 일주일 만에 우리가 공개 변론 이 세미나 한 지 일주일 만에 그냥 기각시켜 버렸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함으로 각하한다. 이유도 없어. 부적법하대. 이거 읽어봤더니 얘가 읽어봤어요. 한 서너 줄 돼. 전 대학을 나오고 전 박사학위까지 갖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게 우리나라 꼬라지입니다. 심리불속행의 문제점을 제가 조목조목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법 카르텔을 움직이는 게 뭐다? 돈이에요. 돈을 끌어내는 데가 어디다? 심리불속행입니다. 자, 심리불속행, 이른바 심불의 문제점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대법원에 상고할 때 대형 로펌에 의뢰해야만 심불을 피할 수 있어요. 왜?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대형 로펌 아니면 다 쓰레기통으로 돌아가, 만건. 그러니까 어떡하냐? 대법원에 갈 때는 바꿔. 대형 로펌으로 바꿔. 대형 로펌은 전직 대법관을 스카우트하고 이들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해. 김영란의 증언에 의하면 1년에 대법관 출신은 100억 원의 수입이 있어. 한 번 도장 찍어주는데 5천만 원이야. 그 도장 없으면, 이 전직 대법관 도장이 없으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니까. 자, 이 대형 로펌은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느냐. 앞으로 저 사람 보면 대법관 될 것 같아 라고 한 사람한테 사전 뇌물을 줘. 대표적인 게 이번에 대법관이 된 권영준이가 18억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밝혀. 누구한테 얼마나 받았는지 밝혀. 못 밝혀. 저는 이상로는 제가 쓴 기사, 30년 동안 제가 쓴 기사 다 밝힐 수 있어.
근데 왜 권영준이는 못 밝히는 거야? 18억이나 받아먹고. 자, 변호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너 소용증명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 변호사들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예? 제가 보여드렸, 심리불속,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진 사람한테 억울하게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사람 보고 재판 비용까지,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해.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입이 찢어졌어. 돈이 생겨.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들도 공범이야. 변호사도 공범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요. 자, 계속 심리불속행위의 피해에 대해서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비용은 어디에서 나와? 국민들을 착취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1심 재판 돈 들어가, 2심 재판 돈 들어가, 3심 재판 돈 들어가,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게 두려워갖고 도장 하나 찍는데 5천만 원씩이나 되는 대법원들이 있는 대형 로펌에 돈을 갖다 바쳐야 돼. 그 돈 다 어디서 나온다? 국민들부터 착취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야지. 근데 국회에서 그걸 못 바꿔. 왜? 이 법관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각급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법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노태학이에요.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떠들면, 자, 제 선거할 때 뭐 뒤져서 선거법 위반 기소해. 그리고 자기들이 판결해. 이게 법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침묵하는 거예요. 입 뚝 다물고 있어. 그럼 국민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요?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느냐고. 언론 입 다물고 있어. 왜? 언론은 자기들도 법원에 로비할 게 있어. 우리나라 주류 언론이 이런 거 다루는 거 봤어요? 우리나라 독립 언론인이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봤어요? 이상로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상로 방송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잘난 체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잘난 체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법 카르텔 때문에 희망이 없는 나라야.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걸 그대로 보느냐? 윤석열 대통령도 사법 카르텔의 중요한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도 법관들에 대해서 보복이 당할까봐 두려운 거야. 왜? 자기가 양승태 잡아놓을 때 다 잡아놓고도 법관들 막 모욕 주면서 다 검사실에 불러서 모욕 줬거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판사들이 벼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만 끝나고 봐. 너 내가 잡아넣을 거야. 판사들이 다 벼르고 있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니까. 언론이 도와줘. 언론이 왜 도와줘? 언론도 법원에 부탁할 게 많은데. 우리나라 독립 언론이 몰라. 그저 윤석열. 아, 윤석열이 핵 잠수함에 타셨습니다. 야, 이분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강한 억지력을 가졌습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아, 그리고요. 그 세미나. 지난 목요일날 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는 김경재 방송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두려우니까 이거 위헌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 하자라고 주장하니까 헌법재판소가 한 일주일 만에 그냥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이거 확산되면 골치 아프니까. 헌법재판소에는 어떻게 됐냐? 법원에서 파견을 나가. 헌법재판소에 넣으면 다 스파이야. 그 사람들이 다 법원에 알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다 한 통속이야. 여러분 이 방송 꼭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굴 믿어? 대통령, 국회, 법원, 대법원 한 군데도 믿을 수 없어.
여러분이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저는 계속해서 제가 욕을 먹고 있어. 그 왜 이상로는 항상 마지막에 윤석열로 비난해. 비난할 만하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구독 안 하겠다, 뭐 후원 끊겠다, 다 좋아요. 구독 안 하고 후독 뭐 좋지만 방송은 제 방송을 보셔야 해요. 이상로는 욕을 하더라도 방송은 제 방송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그 김경재 방송에서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장시호의 협박에 굴복한 한동훈. 그의 주특기 죄 없는 사람 감옥 보내기 다시 시작됐다는 게 제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검찰이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는 겁니다. 지금 변희재는 보석 중입니다. 근데 보석 조건 중에는 뭐 이 태블릿 PC와 관련돼서 뭐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5천만 원 내고 보석했어요. 근데 한동훈이가 그 5천만 원도 뺏고 다시 감옥에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한동훈이가 갑자기 변희재를 다시 보석 취소를 요청했는가? 차근차근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려야 돼요. 여러분, 변희재 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태블릿 PC만큼은 변희재가 정확해요. 지금부터 언짢으시더라도 이 방송을 계속해서 시청하셔야 하고 법화가 일어나서 끊어지면 제가 2부로 계속합니다. 자, 갑니다. 미디어워치 기사입니다. 제목은 한동훈 보고 있나? 장시호 인스타그램을 좀 보라는 겁니다. 장시호가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올렸느냐? 역시 아이스크림은 하겐다즈지 라고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이게 장시호 인스타그램입니다. 하겐다즈를 사는 모집을 것을 일부러 찍었어요, 장시호가.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아이스크림은 역시 하겐다즈지 라고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법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도 잠시 후에 2부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 법화가 시작됐다고 제가 방송 중단 안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한동훈, 너 잘 봐. 내가 너 지금 하는 협박하는 거야. 너 나하고 같이 하겐다즈 먹었지? 하겐다즈 먹을 때 너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켰지? 그래서 내가 그대로 했어. 그랬더니 변희재가 나를 지금 못살게 굴어. 한동훈이하고 하겐다즈 먹으면서 짠 거 그거 실토하라고 협박하고 나를 압력 주고 있어. 야, 어떻게 변희재 좀 어떻게 해봐, 이겁니다. 이 기사를 조금만 읽어드립니다. 장시호 씨가 자신의 SNS에 제2의 출신세 태블릿 조작 문제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난한 듯한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던 사실이 확인됐다. 장시호는 인스타그램에서 아이스크림은 역시 하겐다즈지 라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이를 삭제했다. 또 다시 올렸다고 그래요. 장시호는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 제4팀에게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 4팀장의 2인자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건네받았던 사실이 화제가 되었다. 둘 사이에는 친분이 있었다. 장시호와 한동훈은 압구정 현대고등학교 동문이다. 실제로 동아일보 2023년 1월 5일자에는 이렇게 됐다. 조선 제1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가에 가지 않은 이유라고 하는 기사에 따르면 한동훈이 직접 이렇게 말을 했다. 내가 술은 안 먹어도 단 거를 좋아해서 내 방 냉장고에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잔뜩 쌓아두고 밤에 먹었다. 하루는 장시호가 문을 똑똑 두드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스크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장시호가 대포폰 번호까지 특정해서 말해줬는데 내가 못 줄 이유가 뭐 있어? 마음껏 먹으라고 했다 하고 특검 수사 당시를 회상했다는 겁니다. 자, 검사와 피의자가 한당에서 밤에 똑똑 두드리면서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래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뭔가를 얘기했다. 한동훈이가 장시호에게 야, 이건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부탁했다.
한동훈과 장시호는 알고 있다. 그런데 장시호가 지금 변희재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변희재가 장시호, 너 둘이 일을 꾸몄잖아. 네가 한동훈이 끌어내. 라고 변희재가 장시호를 압박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 압박에 굴복했다. 얘가 불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한동훈과 장시호 네가 나 뭐라고 시켰잖아. 난 너 시키는 대로 했었어. 라고 불어버리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변희재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건의 변희재 왈. 너 나 고소 못하지. 내가 네 집 앞에 가서 너 장시호 그 태블릿 PC 법원에서 돌려주라고 그랬잖아. 돌려주지 못하잖아. 그리고 너희 집에 가서 했다면 너 명예훼손했어? 그럼 고소를 해야지. 네가 나한테. 자기는 고소 못하고 보석을 취소하려고 그래? 이게 변희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동훈 장관에게 꽃 보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꽃다발 받아서 제대로 일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한동훈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제 방송해 드렸습니다. 한동훈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주 4.3 사건과 한동훈에 관련해서 어제 방송을 했어요. 한동훈 장관은 법이 없는 일을 했어요. 법무부 장관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야.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천만에 직권남용입니다. 한동훈이 감옥 가야 돼요. 이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방송에도 있고 카메라 출동에도 있습니다. 덤으로 원희룡이는 어떤 사람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재 방송에도 있고 제 카메라 출동에도 있습니다. 한동훈과 원희룡이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MBC 기사입니다. 선관위의 검사위가 감사원 포렌식을 받을까? 선관위는 포렌식 요구에 응할지 말지를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을 감사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인사 담당자들의 업무용 PC를 봉인해 선관위 업무에 차질이 빚고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봉인은 자료의 훼손이나 변경을 막기 위해 하는 조치로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에 따라 창고와 금고, 문서, 장부, 물품 등을 봉인할 수 있다. 강제할 수 있다. 봉인은 종이 등으로 물품 겉면에 표시하는 건데 봉인된 PC는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다. 감사원의 업무용 PC 봉인 조치는 디지털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 감사원이 진행하는 포렌식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PC를 봉인한 뒤 포렌식을 요구했다며 포렌식의 요구에 응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 감사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MBC의 논조는 뭐냐면 감사원이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봉인했기 때문에 감사원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MBC의 논조입니다. 다음 기사 읽어드립니다. 또 다른 기사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발표를 했어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사이버 공작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이 어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총선 및 미국 대선 등을 앞두고 의식이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사이버상 영향력 공작이 본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선거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철저하게 전산을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오프라인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산에 의존하는 선거가 아닌 오프라인 선거. 손으로 수개표를 해야 하고 사전투표 없애야 하고 그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안 해.
이렇게 북한이 개입할 걸 다 알아. 하지만 안 해. 그렇게 개입할 걸 알지만 안 하면 뭔가 안 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집단이 있겠죠. 여러분 지금 분발합니다. 다음번에 선관위가 또 부정선거를 한다면 누구 편을 들어서 부정선거를 할까?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어서 부정선거를 해줄까? 아니면 국민의힘당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해줄까? 우리 SNS상에서 서로 논쟁이 있어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해줘도 나쁜 거고 국민의힘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해서 나쁜 거다. 근본적으로 부정선거할 수 있는 요소를 없애라. 수개표하자는 겁니다. 사전투표 없애자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야, 위험한 요소를 제거해. 사전투표 없애. 전자투표하지 말고 수개표해.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해. 그 얘기를 왜 못하지? 왜 그 얘기를 못할까? 조영환 씨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버퍼에 시달리고 있어요. 버퍼가 때문에 끊어져도 2부 계속합니다. 조영환 씨의 글이에요. 비인간적인 윤건이 그 다음에 문재명 패거리들을 몰아내고 밝고 맑은 한국 정치판이 되었으면 한다. 민주화의 명분을 팔아서 상식, 합리, 법치를 파괴하는 판사, 검사, 언론인, 정치꾼들을 숙정하는 대개혁의 날이 왔으면 한다. 국민 대각성으로 이런 꿈들이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 4월 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제2의 4월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또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적극 모두 손잡고 나가야 합니다. 이제 논평과 비평은 끝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은 지성은 위선이고 앞장서지 않는 자 비겁한 사람입니다. 위선자와 비겁한 자들은 노예 집단의 반장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위해서 당신 매우 용감한데 내년 4월 총선에 같이 손 붙들고 나가자. 근데 다 좋은데 제가 그 비용이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리죠. 유관순 누나는 비용이 있어서 혁명 일으킨 줄 아세요? 저도 돈 없어요. 나 이상로도 돈 없어요. 하지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일이 생기겠죠. 뭔가 생기겠죠. 기적이 이루어지겠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데 그냥 가만히 논평과 비평만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책도 이제 그만 쓰세요.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정치 원로께서 하는 이 국회의원 폐지 특권 시위 어마어마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국회를 둘러싸고 가도 방송을 하고 저는 거기 또 많은 분들이 태극기 들고 모이세요. 그게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라고 폐지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 한두 개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바뀌어요? 아니랍니까? 저는 그런 이 대규모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런 일은 그만두시고요. 4월 혁명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쓸만한 젊은이, 쓸만한 정치 신인을 4월 혁명에 야, 내가 뒷돈 대줄 테니까 밀어줄 테니까 나가. 지원해 줄 테니까 나가. 이게 올바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국회에 가보세요, 여러분이. 어제 보니까 또 이 국회의원 폐지 특권하는 이 행사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돈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SNS 문자 발송을 또 했더라고요. 그 돈 모아서 4월 혁명에 보태세요. 그 정치 지도자가 본인이 직접 나오든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그 젊은이를 밀어주세요. 지금 윤석열을 지켜야 돼서 매일 저기 광화문에서 집회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이제 저를 국회의원 특권 폐지 하시는
정치 선배, 원로 지도자를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더니 저를 비난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뭐 욕먹기로 결심했으니까 얼마든지 비난하세요. 그런데 사실을 묘하게 정확하게 보자고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걷어가지고 국회의원을 돌아다니면서 특권 폐지하라 라고 하지 말고 그 돈을 걸어서 4월 혁명에 보태세요. 본인이 직접 나오든지 아니면 훌륭한 사람을 발굴해서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밀어주세요. 여러분, 어떤 게 합리적이에요? 지도자란, 사람을 동원하는 지도자란 결과를 내야 되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4월 혁명에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돈이에요.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 제가 그러잖아요. 나도 돈 없어요. 하나는 부딪히잖아요. 그냥 부딪혀 보세요. 뭔가 일이 생기겠죠. 유관순 누나도 돈 없이 했잖아요. 돈 없이 한번 해봅시다. 근데 돈 펑펑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펑펑 써 걷어가지고. 지난 2016년부터 돈 엄청나게 걷었잖아요. 그 비용도 어디서 나왔어요? 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태극기들이 돈 내고 뭐 신도들이 돈 낸 거예요.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또 이제 욕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지도자란 국민을 고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지도자고 올바른 전략을 세워서 핵심을 타고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내년 제2의 4월 혁명입니다, 여러분. 저 뭐 또 욕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욕하세요. 자, 댓글을 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늘 불안과 혼돈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예. 아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다 국민 편이 아닌데 누구를 믿고 살아요? 깃털은 조사만 하고 몸통은 조사도 안 해요. 문재인이 감옥 못 보내면 대한민국 제대로 못 가요. 문재인이 감옥 못 보내면 윤석열이 나중에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언론계, 법조계, 검찰, 경찰, 여야, 정치계, 종교계, 종교계도 나오네요. 뭐 종교계 얘기했다고 그래서 목사님 또 발끈할지 모르는데 이분이 그래 종교계도 들어간다고 썼어요. 언론계, 법조계, 검찰, 경찰, 여야, 정치계, 종교계, 경제 모든 사학육 기득권들이 전부 부패, 불법, 비리로서 엉켜져 있다. 그게 카르텔이에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 카르텔에 맛을 들인 것 같아요. 근데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에요. 그 얘기를 안 해. 대한민국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조작해서 최소원 태블릿 4개나 조작해서 박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어이가 없죠. 그게 한동훈입니다. 윤석열이고. 그래서 뭘 기대하겠어요? 대법관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저도 그렇게 봐요. 대법원 자체가 범죄 조직이에요. 헌법재판소 자체가 범죄 조직이고 행정부가 그들을 비호하고 같이 카르텔로 묶여 있어. 그리고 싫은 소리 하면 감옥에 보내. 한동훈이 감옥 잘 보내잖아요. 죄 없는 사람 감옥 보내는 거. 한동훈이 주특기 아니야. 근데 한동훈한테 박수 치고 꽃다발 보내.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저는 독립언론입니다. 저는 4월 혁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치 원로 지도자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4월 혁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해외에 계시는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 계시는 분은 기브닝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우리 공화당 얘기는 끊없이 나오네요. 우리 공화당도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훌륭한 사람에게 넘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아니면 젊은 사람들을 밀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화당은 그렇지 않아.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럼 하겠습니다. 지금은 혁명이 필요한 시대이고 탱크는 안 파니까 선거로 혁명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덥지만 저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